안녕하십니까. 현금청산TV입니다. 우리는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보어타운 재개발 등에서 현금청산자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현금청산TV는 그분들을 위한 TV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솔루션을 찾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대영입니다. 오늘은 현금청산 재개발 현금청산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우선 백수 교수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수용업체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동시에 또 강의를 하고 있는 배덕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개발 수용 전문 변호사이신 이율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율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수용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의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서 입주권이 나오냐 마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수용 전문 배득수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동향은 어떻습니까? 공약 1호로서 5년간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공약으로서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를 공급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거리라고는 봅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점은 활성화되면은 지가가 상승하겠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아마 국토부와 시에서 마련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주 양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아마 9월달 정도에 통과될 예정인데, 그건 아마도 뭐 야당이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현행에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 양도금지고,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후 양도금지인데, 그 개정안에서는 재건축은 안전진단 검토 이후에 양도금지고, 재개발은 구역 지정 이후에 양도금지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5년간 250만 호 또 재건축 47만 호 공급을 확대하기 때문에 활성화는 되리라고 봅니다. 네, 덕분에 아주 좋은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럼 혹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사례를 하나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이제 제가 해결한 사례는 굉장히 복잡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올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서울시의 그 은평 쪽인데, 지층, 1층, 2층 다가구 단독인데 말이죠. 그 한 분이 매수인이 지층, 즉 지하층에 방 하나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특정하기를 지층, 우측, 갑지분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사실상 다가구 주택인데, 요거를 매수해서 과연 입주권이 나오느냐, 조합원 자격이나 또는 분양 자격이 있느냐 해서 요거를 제가 해결한 사건인데, 어떻든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주권을 나오는 방향으로 해결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사례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아주 복잡한 사건을 보이는데 해결하셨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주권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금청산자가 되는 거죠.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청산과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이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길죠. 줄여가지고 공취법 또는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자세한 규정이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만약 입주권을 못 받게 되어 현금 청산자가 될 경우 그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법률 중에서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도시개발법 65조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입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보상받을 자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또 협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고 그 재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것에 또 불만이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보상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취법이 준용이 됩니다. 네, 법정과 함께 전문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청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교수님, 입주권을 못 받으면 청산을 당하는데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좀 전에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하시다시피 재개발 쪽에 이제 그 보상 기준을 보면은 재개발에서 아시다시피 절차가 있잖아요.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하고 구역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추진회가 성립되고 창립총회가 성립되고 조합이 성립하죠. 그다음에 조합에서는 이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사업계획을 짜서 승인받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한 이후에는 조합에서는 감정평가사 두 분을 선임해서 종전자산 평가를 하게 합니다. 종전자산 평가를 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조합은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럼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금 청산자라고 합니다. 그럼 현금 청산자분들은 이제 조합에서는 별도 용역업체인 수용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용업체가 보통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이후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은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보상엘람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를 또 선임합니다. 그때 조합에서 한 분, 시에서 한 분, 현금청산자 2분을 면적의 2분의 1 동의하에 현금청산자들이 평가사를 선임해서 세 분이 평가를 하죠. 그 평가가 이제 보상평가라고 합니다. 그 보상평가가 나오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드렸듯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수용업체에서 협의가 보통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조합에서는 한 보상평가가 예를 들어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1억 1천으로 협의를 하라 그럽니다. 10% 주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만족을 하면 1억 1천을 받고 협의가 되면 그걸 받고 청산자들은 나가시면 되는데 대부분 협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 인가가 되면 당시에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프리미엄 없이 다른 사람은 프리미엄 몇 억씩 가는데 몇 천만 원 받고 나가지는 않죠. 그러면 한 두세 번 정도 협의 과정을 거쳐서 협의가 안 되면 아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개를 신청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수용재개를 하기 전에 조합에서는 조합에서는 수용재개를 할 때 또 수요 지토위라고 그랬죠. 지방토지수용회에서는 평가사 두 분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 금액, 산술평가한 금액을 공탁을 하게 되고 공탁과 동시에 이제 소유권 이전되기를 하죠. 법무사를 통해서. 그러면 재결세가 나옵니다. 재결세 나오면 이제 공탁한 금액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현금청산자들은 그분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또 이의를 한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또 이의 신청을 하죠. 그러면 중토위에서 또 평가를 다시 합니다. 평가사님이. 그리고 평가가 나와서 그 부분을 또 만족하면 자기가 받고 나가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아까 행정소송을 제기하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또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또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해서 다시 법원에서 판결에 따라서 만족하면 나가면은 되겠죠. 그런데
이 금액이라는 게 좀 미미합니다. 2%에서 5% 정도 정도의 상승인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보상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입주권도 못 받아 억울한데 현금 청산 때도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어 아주 억울하겠네요. 그렇죠. 현금 청산자는 아무래도 보상평가 기준이 아마 현실 보상이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몇 억씩 프리미엄 가져가는데 자기들은 보상 평가에 따라서 조합에서 인정하는 10% 20% 정도 나가려 하니까 굉장히 낮게 책정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사실은 조합 측에서는 전문 수용 업체가 대부분이 뭐 저희 같은 어떤 전문가가 있고 변호소년 같은 변호사가 뒤에서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근데 현금 청산자분들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이 연세도 드시고 아들들 그들이 개입한다 하더라도 절차를 모르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좀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보상을 받고 또 나올 수 있느냐 이것들을 생각해 봐서 요 현금 청산 TV를 저희들이 촬영을 하게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업권이라든가 또는 임차인 특히 임차인 분들은 도시 근로자 4개월 임금 평균 임금 그러면 작년으로 본다면 한 4인 가구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거 이전비에다가 이사비 정도에서 한 2,500 정도에서 보상을 받고 나가는데 사실은 이 규정을 현금 청산자에게도 준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공취법이죠. 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조합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우리들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현금 보상을 더 많이 받는 사례도 있습니까? 많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본 사례로는 보통 보상 금액의 10%로 만족하는 분은 없고 이제 그 어느 때까지 자기가 끝까지 버티느냐 그런 문제죠. 한계인데 이런 시점을 잘 한다면 아마 프리미엄 정도까지는 보상받고 나간 사례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금 청산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군요. 그렇죠. 예. 네, 오늘은 입주권 여부, 수용 및 보상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입주권 여부 판단, 수용 및 보상 절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례를 가지고 계신다면 아래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람, 구독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금청산TV의 공익중개사 김대영, 배득수 이율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